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고정 수익과 또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잘만 고르면 이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한다는 상가 투자. 오늘 재테크 매거진에서는요, 성공적인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알찬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또 만나보셔야겠죠.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이 상가의 경우는 사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좀 고수의 영역이다,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 다양한 규제들과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딱 맞는 지금 시기에 적당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바로 부동산 유형이 상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가 쉽다면 쉽고요. 정말 어렵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요소들,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한번 특집을 통해서 담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가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가에 대해서 간단한 투자의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또 주택, 고가주택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규제,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상가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규제가 주택 쪽으로 몰리게 됨에 따라서 상가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는 이제 제한이 있지만 상가수는 이제 보유를 몇 개를 하시던 간에 상관이 없는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인 혜택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주택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편리하게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가 투자의 그런 장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장기적으로 임차를 맞춥니다. 그래서 상가는 보통 들어가면 이제 뭐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은 이제 그 상가가 유지되고, 왜냐하면 바로 권리금이라는 형석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바닥 권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 권리, 뭐 모든 권리들이 같이 함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서 이제 임차 기간의 확보와 그리고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불어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었을 시에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임대인의 부담감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찾기 위한 보증금의 형성으로 인해서, 권리금의 형성으로 인해서 다음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는 권리 형성 시에 구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서 이제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입자의 월세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임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바닥 권리가 형성이 되면 분양을 받으시는 상가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극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가가 올라가듯이 상가도 상가의 가격 차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종류부터 일단은 좀 선별을 해보시고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라든가 포인트가 잡히실 것 같은데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마을 내에서 이제 위치해서 볼 수 있는 근린 상가가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될 것 같고 가장 작은 평수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 또는 주상복합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죠. 사실상 이제 굉장히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분양을 받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기존에 또 좋은 매물들은 다시 또 이렇게 매매로서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권리 형성에 굉장히 용이한 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건대라든가 또는 이런 로데오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 먹자골목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분과 상가분이 나뉘어져 있는 건물인데 사실상 접근하기는 금액대가 굉장히 높죠.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씩 보셔야 이제 상가주택의 투자 그리고 상가주택 이면도로 내에서도 인기 있는 상가들을 취하기가 당연히 좋은 매물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더라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상가주택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가의 상승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상가 흔히 이제 분양상가라고도 하고 복합상가 또는 이제 구분상가라고도 하는데 공동 소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구분이 대형 건물 내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분양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거에 대비해서 새로 이제 들어가는 상권이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는다는 것은 좋은 상가를 내가 먼저 선점하고 취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 형성을 통해서 나중에 차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역세권이라든가 유동인구의 파악만 잘 되신다면 굉장히 분양상가로서 굉장히 접근하시기에는 좀 용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4가지의 상가의 종류 중에서 이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떤 상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투자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뭐 신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권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물량이 될 수도 있겠는데 투자 지역을 선정하신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떤 상가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는 게 체크 포인트의 첫 번째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상권이 얼마나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상권의 주택가와 그리고 업무시설관의 그런 접근성이 좋은지 또 대중교통편이라든가 차량의 이동이 용이한지 주변에 배우 수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 투자하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상주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동인구, 뭐 시간대별로, 연령별로 소비층이라든가 이런 취향이라든가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업종의 분포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지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 인프라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권리금은 무조건 형성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잘 나가는 상가, 핵심 상권, 중심 상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의 형성의 유무가 잘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활성화가 잘 돼야 좋은 위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공실률 예방을 위해서 공실률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예상 업종을 좀 파악하시거나 수요층을 좀 보시고 그리고 공실률이 절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저치로 안전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상가를 분양받으실 경우인데요. 분양받으실 때는요. 임차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임차의 그런 조건부로서 확정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겠다. 뭐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확정임차의 기간이라든가 또는 확정임차를 언제까지 좀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계약을 하셔야 분양받으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지금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 투자하시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상가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규 상권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매물을 먼저 선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를 앞으로 향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상권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인구 배후 수요를 체크하셔야 하는데 현재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편입 수요를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업무시설 등이 자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거나 입주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신다면 앞으로 뭐 기간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배후 수요, 그 편입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수요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도 이동 동선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건물 내에서 이제 어느 호실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건물 내가 어느 위치, 뭐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버스 정류장, 유동 인구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좀 홀딩할 수 있는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큰 장점들을 또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성을 좀 따져보신다면 이제 코너변이라든가 저층 상가에 무조건 원하실 텐데 좀 가성비라든가 수익성을 좀 보신다면 이제 그 다른 층수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소비 심리를 이제 파악하라,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보로 이동을 하는지 차량을 이동하는지, 차량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그런 연령대라든가 업종의 유형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평당가라든가 싸게 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 충분한 발품 파시고요. 발품 파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는 게 효과적인 상가 투자의 그런 전략을 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택 투자가 좀 부담스러운 반면에 이 상가 투자는 그 반사의 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또 앞으로의 상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외에도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가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시장의 그런 향후 전망이라든가 각종 규제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해법들, 투자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청하시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전화하셔서 우선적인 예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세미나에는 무료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또 예약뿐만 아니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또 강의를 들었으니까 실제로 투자 가치가 높은 상가 정보도 함께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 불리는 상가 투자에 유동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가 뒷받침되는 오늘의 투자처.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행복도시. 대전광역시와 공주시 그리고 천안시와 접해 있는 특별자치시로 2012년 중앙정부기관이 이전을 시작한 이후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39개 기관이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가 자리를 잡자 인근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36.7세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고령화와 인구 절벽을 나홀로 비껴간 세종시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투자처로 세종시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안에서도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한 복합 상가가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민간 공연장과 과학체험관, 테마파크, 대형 서점 등이 입주하는 세종시의 복합문화상가. 저희 복합문화상가는
4층 380평 규모의 대형 서점과 5층 세종 사이버 과학체험관, 6층 공연장과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문화상가입니다. 세종시 3사 생활권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국책연구단지와 연구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항아리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 3층은 성취 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마쳤고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요로 인한 안정적인 임차 수익부터 성장기 상권의 탄탄한 미래 가치까지.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종시 복합상가를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상가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수도죠. 세종특별자치시로 와봤습니다. 자, 어떤 상가가 준비되어 있는 개요 정보부터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합단지로서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좋은 지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집가 상승률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종시가 계속해서 투자 가치로서의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있었었는데요. 자,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4-1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1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4구역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개발이 됨에 따라서 4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국책의 업무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공은 내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2,115제곱미터, 건축 면적 약 1,460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업무시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면서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복합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4-1 생활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년 초 준공 완료 예정이더라고요.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복합상가로서의 그런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중에서도 이곳에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종시에 유일하게 지금 생기는 공연장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의 6층에 지금 현재 민간 공연장의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연간 방문객이 20만 명 이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인구의 그런 다양성들과 그리고 또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의 형성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주변에 또 이제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업무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업무지도 연구단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가와 그리고 이제 기업과 그런 국제의 연구단지의 그런 수요들을 같이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공실률 걱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의 전망이 좀 갖춰져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업무단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이제 4-1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니까요. 임차 수요가 많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지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최초로 민간 공연장 입점을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상가의 특징들은 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건물을 좀 살펴보신다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이제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그런 복합적인 근린 생활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 코너변에 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하기에도 또 지하 주차장으로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확보 또한 100대 이상, 112대 이상의 그런 주차 확보를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6층에는 공연장이 이제 들어가고요. 실내 공연장뿐만 아니라 실외 잔디밭이 굉장히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실외 공연도 같이 함께 이뤄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 4층에는 종로 서적이 전층을 또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5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체험학습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그런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1, 2, 3층의 그런 임차 수요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15m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복합 상가입니다. 이 주변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주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 상가의 건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임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차 또는 임차 확정부 계약으로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컨설팅이 유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건물적으로 보시면은 1층 전면부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라든가 또는 디저트 샵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상권들이 어느 품목이 들어가도 소비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층에 그런 대형 식당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3층에는 뭐 세계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펍 같은 그런 구성들이 주변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4층, 5층, 6층은 잠시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층에는요. 글로벌 공연 문화 기획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객 수만 하더라도 15만 명, 뭐 야외 공연을 포함한다면 20만 명 이상이 이곳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흔히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타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다양한 공원들,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 친구들이 또 선호할 수 있는 어린이 공연까지 같이 함께 키즈 공연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6층의 그런 글로벌적인 기업의 그런 확충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층에는 대형 서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로 서적이 들어가고요. 요즘은 이제 서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까지도 같이 함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또 직장인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도 오셔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서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장점들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5층 같은 경우에는 세종사이버과학체험관이 확정이 또 되어 있고요. 온 가족이 즐길 수가 있겠고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대비 그런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그 수요가 없다는 것, 이 주변에 이제 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층, 5층, 6층의 입점이 확정됐고요. 이미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임차를 맞추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옥상 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1층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MD를 짜서 이제 다양한 분포도로 그 세종시에서도 정말 1등 가는, 제일 가는 상권으로서의 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물의 특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통 상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즐길 거리도 많고 이에 따른 유동 인구와 유입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특징들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상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상권 분석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생활권에 무려 5만 명 정도의 이제 거주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3생활권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3생활권에는 6만 6천여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대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포도를 이제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국책연구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 매물지 위쪽 라인의 연구단지가 국책연구단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법제연구, 뭐 이런 그 토지의 국토연구원이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법원과 검찰청의 부지로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청이 또 들어간다면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또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를 위해서 또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삼각형의 연구단지 내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유입인구, 외부의 유입인구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구원들 4천여 명 이상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주변에요. BRT 라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보로 약 5분이 걸리지 않는 지역이고요. BRT 같은 경우에 세종시부터 대전을 이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역세권이라든가 차량의 대중교통편의 그런 확충이 더욱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흥이라든가 또는 한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약 10,000세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수요층이 굉장히 배후가 탄탄하다. 우측 상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대학교 예정지가 있습니다. 공동 캠퍼스를 조성을 하는데요. 카이스트와 고려대, 서울대 굉장히 내노라하는 그런 학교들의 MOU를 체결을 해서 대학생 수요도 굉장히 7천여 명 이상의 그런 수요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가능 지구로서 개발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제 약 3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 이상이 지금 현재 30대에서 40대 가정을
기르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 40대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제 좀 소비 심리가 좀 활성화 잘 되어 있고요. 외식 문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가의 입점이 굉장히 용이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잡으십시오. 업무 시설, 그리고 주변에 그 배우 수요들, 거주지의 수요들,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들을 잡아보신다면 바로 이곳이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종시에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공연장이 들어가는 상가고요. 그리고 전문 임대 컨설팅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상암 MBC 사옥이라든가 또는 코엑스의 입점을 정확하게 시켰었던 이런 컨설팅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가는 부분들 어떤 의미로 보시냐면 임차가 정말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청약 경쟁률 세종시에서 1위를 했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4-1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임대 후분양입니다. 임대 맞춰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정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위치가 보니까 이 상가를 중심으로 주변에 정말 많은 인구와 또 연구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살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즐길 수 있는 레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연장이 최초로 입점이 된다는 점을 저희가 또 눈여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세종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또 발전을 할 도시잖아요. 이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라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사실 개발 호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중요한 행정 업무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치성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제2경부고속도로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2024년에 완공을 하고요. 1차 구간과 2차 구간의 연장선으로서 이제 총 사업비 6억 7천여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6차선으로서 129km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까지 가시려면 이제 강남에서 출발을 하시면 2시간 반 정도 걸리시는데요. 이 세종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7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하죠. 8,400억 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같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세종시가 이제 명품 그런 자족 도시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명인데 앞으로 50만 명, 60만 명 넘길 수 있는 그런 업무타운의 그런 조성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입점으로 인해서 도시의 그런 자족적인, 베드타운이 아니죠, 자족적인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최첨단 그 R&D 연구단지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IT 산업 조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3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4-1 생활권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공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이 입주, 충남대까지 해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요. 이곳의 연구단지에서 이제 대학생과의 수요까지도 같이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개발 호재, 풍부하게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서울 세종 간의 생활권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입지나 건물 특징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임차가 맞춰져 있는 금액대로 제가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입니다. 매매 가격 8억 3,2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보증금 5천에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월 수익 3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성이라든가 수익률은 계산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상 대출 금액 6억 원, 약 60% 정도 구성을 하고요. 60에서 70% 구성을 하시고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부동산 유형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면서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이 되지 않는 2억 8,200만 원으로 투자하시면서 높은 수익까지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금액뿐만 아니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지 이런 팁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또 솔깃하고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되고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임차 관리, 공실률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상가가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상 수요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그런 가치성들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차익은 충분히 날 거는 같은데 현재 공실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내 자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임차를 맞출 수 있는 컨설팅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부로서의 계약 그리고 임차 당연히 임장 활동은 하시겠죠. 그래서 주변의 변화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꼼꼼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는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임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와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박대근 본부장과 함께 세종시의 복합상가 정보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요.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3153-2594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박대근 본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 상가 정보들 만나보셨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